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투자하고 절세가 되겠습니다. 주식을 투자했을 때 앞으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 주식 투자했을 때 완벽하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제가 확실한 솔루션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귀를 기울이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를 하게 된다면 거기서 발생되는 그 양도 차익, 주식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개인이 그래서 주식에 투자한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전액 다 비과세가 됩니다. 국내 주식형 ETF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비과세가 되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대주주인 경우에는 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ETF도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 상장, 국내 주식형 ETF만 비과세가 될 뿐이죠. 나머지 채권형이나 이런 것들은 과세가 되고요. 국내 상장 해외 ETF, 거기에 대해서는 주식 차익하고 배당 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도 피할 수가 없고요. 해외 상장 해외 ETF 같은 경우는 주식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지만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피할 수 없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주주는요, 현재도 주식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대주주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하는지 기준 요건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1월 1일부터는요, 코스피 주식의 경우 1% 또는 50억 원 이상일 때 대주주가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2% 또는 50억 원 이상, 코넥스는 4% 또는 50억 원 이상, 비상장 주식은 4% 또는 10억 원 이상일 때 대주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 차익에 대해서 무조건 과세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본인의 지분만 계산해서 대주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시키고요. 직계 좀비속도, 경영상 지배법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배적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발행 주식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거나 그 다음에 임원에 대한 임명권 행사 등 경영상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인 지분으로 포함해서 합산하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시가총액하고 지분율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5월 달에 주식을 양도한다면요. 그 기준이 바로 그 전년도 말이 되겠습니다. 단 지분율은 추가 지분 취득으로 대주주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양도하더라도 일부를 그 시점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간주하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바로 지분율에 대해서만 특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주주에 대해서 어떻게 양도세를 매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억 원 이하일 때는요, 어떻습니까? 20%하고 지방소득세 2% 해서 22%를 과세하고요. 3억 원 초과일 때는 토탈 27.5%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외에 대주주가 대기업이 되겠죠. 1년 미만 보유하고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무려 33%를 과세하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기 전에 양도소득 기본공제 인당 250만 원 연간 한도로 공제해 주는데 너무나 미미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다지 혜택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를 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분류과세입니다. 분류과세라는 건 뭐죠? 종합과세랑 따로 떨어뜨려 놓고서 별도 과세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많은 양도 차익이 발생돼서 양도세를 내더라도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종합과세의 의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퇴직소득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요. 분류과세는 뭐고 분리과세는 뭐냐 이거죠. 분류과세는 아예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근데 분리과세는요,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한 뭉텅이인데 잘랐다는 거 아닙니까? 분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금액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로 종결할 수 있지만 일정 금액 이상이 된다면 분리했지만 나중에 종합과세 당한다는 점, 그거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자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를 해버립니다. 완전히 종결시키죠. 하지만 2천만 원을 초과됐다. 그랬을 때는 어떻습니까? 종합과세 당한다는 점이 바로 분리과세하고 분류과세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당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주식에 투자한다면 캐피탈 게인도 있지만 인컴 게임이라고 하는 배당소득도 있거든요. 배당소득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2025년도부터 사실은 금투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정부와는 폐지하자고 하는데 폐지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행이 된다면요. 주식에 대해서 양도차익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해외 주식도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지금도 22%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의 외국인 주식 투자 차익에 대해서 과세는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는 과세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차익도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주식 투자했을 때는 뭐 주식 차익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세하지만 배당 소득도 발생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통 2, 3% 정도 배당을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한 두세 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 소득도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15.4% 원천 징수 후에 분리과세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납적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일단은 미리 분리과세를 해놓지만 나중에 어떻습니까? 최종적으로 2천만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습니까?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외 주식도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어떻습니까? 과세를 합니다. 단 미국의 경우 15% 원천 징수하기 때문에 우리 14%보다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과세는 없지만 어떻습니까?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종합과세 대상에서 피할 수가 없겠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주식에 대한 배당 소득세 15.315%, 중국은 10%, 홍콩은 0%, 캐나다는 15%, 싱가포르도 15%, 베트남 10%, 인도네시아 15%입니다. 따라서 우리보다 배당 소득세가 높은 경우에는 추가 소득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만 물론 초과됐을 때는 2천만 원 초과됐을 때는 종합과세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 홍콩, 베트남은요. 일단은 배당 소득세를 추가적으로 더 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천만 원 초과됐을 때는 당연히 종합과세도 피할 수가 없겠습니다. 종합과세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금융소득, 이자 배당 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하게 돼 있죠. 그렇게 된다면 15.4%보다 더 높은 세율, 최고 49.5%의 세금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불리하죠.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당연히 원천징수세율로 소득세 14%하고 지방소득세 1.4%, 10%죠. 총 15.4%로 분리과세 합니다.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죠. 2천만 원 이하일 때요. 단 다음의 소득에 대해서는 무조건 2천만 원 이하라도 종합과세 당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원천 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무조건 어떻습니까?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요. 자본을 투자한 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배당소득은 2천만 원 이하일 때도 종합과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국내에서 원천 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 그것들은 대부분 다 어떻습니까? 2천만 원 이하라도 종합과세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로 분리과세하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종합과세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세율 최고 한계세율 최고 49.5% 세금도 엄청납니다만은 건강보험료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자는요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피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지역가입자는 무조건 그 초과분이 아니라 무조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피할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큰 어떠한 데미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종합과세가 된다면은 대상자가 된다면 과세 당국으로부터 집중관리 대상이 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주식 투자하면서 대표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요령은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요.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콘스탄트 김의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 번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식 투자했을 때 절세 요령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손익상계 처리를 한다면요. 그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수익난 주식을 양도했을 때는요. 당해년도에 손실난 주식도 함께 양도 매도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손익이 희석되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양도세를 줄일 수가 있겠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절세 요령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매번 수여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뭐 적은 양도 차익이 발생됐을 때가 되겠습니다. 수익 난 주식을 조금씩 양도하는 경우 매년 250만 원 공제가 되니까요. 충분히 250만 원 내에서는 양도세가 없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2,500만 원 양도 차익이 생겼다. 그러면 10년 동안 그렇게 해야 되니까 상당히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요, 금투세 시행 시에는 매도할 때마다 매년 5천만 원 공제를 받는 것이 있다 보니까 유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 수익이 났다면 바로 양도하면 양도세가 없고요. 5억 원에 만약에 수익이 났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10년 동안 나눠내니까 굉장히 번잡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식 절세 요령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주식 가격이 하락했다. 이랬을 때는 양도세를 걱정하지 말고 증여를 하게 된다면 증여세 절세하고 상속세 절세를 동시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낮은 가격으로 자녀가 받고 나서 양도했을 때 증가되는 양도세 증가 리스크는 피할 수가 없겠죠. 다음은 주식 절세 요령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양도 차익이 많은 경우에는요, 어떻습니까?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해서 자녀나 배우자한테 증여 양도한다면 양도세를 대폭적으로 아니면 완전히 없앨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는 6억 원까지 면세죠. 그리고 성년 자녀는 5천만 원까지 면세다 보니까 양도세를 대폭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올해 안에 해야 됩니다. 2025년도부터 주식에 2월 과세를 1년 적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나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나서 반드시 1년 이후에 양도해야만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에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매도 시점을 놓친다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올해 안에 반드시 증여가 적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우자한테 증여했을 때 어느 정도 양도세가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1억 원 투자 시 양도 차익이 5억 원 발생됐습니다. 굉장히 좋죠. 그랬을 때 총 6억 원의 주식을 배우자한테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세가 0이고요. 놀랍게도 6억 원에 양도한다면 양도세도 0이 나오게 되겠죠. 엄청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증여하지 않는다면 5억 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거의 뭐 몇천만 원, 9천만 원 이내에 양도세를 물어야 되는데 그것을 한 푼도 물지 않죠. 다음은 주식을 1억 원에 투자해서 장기 보유하고 있다가 11억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됐습니다. 10억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됐습니다. 그렇다면 총 11억 원에 대해서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게 된다면 6억 원 공제받고 증여세는 9천만 원 나오는데 나중에 11억 원에 양도한다, 배우자가. 그렇게 된다면 양도세는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양도세를 줄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도 차익 10억 원에 대해서 만약에 양도세를 내게 된다면요, 최고 27.5%까지 세금을 내야 되니까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몇억 원을 줄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것도 배우자 증여를 올해 안에 하셔야 돼요. 몇 개월 안 남았거든요. 바로 상담 받으셔갖고 효과적으로 절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배우자 증여를 통해서 양도세는 줄일 수 있지만 배우자가 혹시라도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 상속세 폭탄이 예견됩니다. 그리고 기존 재산이 많은 경우엔 더욱더 어떻습니까? 상속세 50%를 피할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그럴 때는 양도세를 내는 게 낫겠죠. 22%. 그게 훨씬 더 싸거든요. 자, 그리고요, 주식 절세 요령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소한 것들 다 무시하고요, 최고의 절세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법인에서 주식 투자를 한다면 효과적으로 엄청난 절세가 가능합니다. 법인세 부담으로 어떻습니까? 종합소득세 부담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 부담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세 부담만 하면 되거든요. 대폭적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투자했을 때 종소세, 건보료, 증여세, 상속세에 대해서 획기적인 절세가 가능한데 그 금액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엄청납니다. 그리고요, 법인이 투자했을 때 혹시라도 결손금이 날 수도 있잖아요. 주식 투자했을 때. 그랬을 때는 결손금 어떻습니까? 2월 과세, 그러니까 결손금을 상계 처리해서 해줘서 나중에 수익이 나더라도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기간이 무려 15년입니다. 15년 동안 2월 결손금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2월 과세를 하거든요. 손익상계가 처리가 되니까 굉장히 효과적이죠. 개인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손 후 법인이 15년 동안 이익이 나더라도 결손금 다 공제할 때까지 법인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은 불가한데 법인은 가능하니까 당연히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할 필요가 있겠죠. 또한 원천징수 세금은요, 기납부 세금으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법인세만 내면 되거든요. 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에 대해서 15.4%에 대해서 기타 소득은 아니죠. 15.4%의 원천 징수를 하게 되는데 추후 법인세 납부 시 이 원천 징수한 세금을 기납부 세액공제를 해주니까 법인세만 내면 되니까 아주 효과적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등 투자 수익에 대해서 양도세, 원천 징수도 마찬가지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니까 개인이 투자했을 때 문제점을 말끔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에서의 투자는 엄청난 절세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개인이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되는 시대가 온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아바타, 분신화신인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게 좋은데 그 법인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을 통해서 손자녀, 자녀 법인을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할아버지, 아버지가 대표이사가 돼서 자산 운영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자산을 확실하게 불릴 수도 있고 상속세 줄일 수 있고요. 건보료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부모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은요, 재산권 행사하면서 호가호위할 수 있습니다. 평생 대접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일반적으로 하수들의 솔루션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절세 전략의 대부분이 하수의 솔루션이죠. 그렇다면 상수의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참고로 제 콘스탄트 김의 본명은요, 상수입니다. 단지 영어로 상수를 콘스탄트로 바꿔서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콘스탄트 김, 상수의 솔루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과세는 물론이고요. 건강보험료 부담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해소시킬 수 있고요. 증여세, 상속세를 부담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3대를 거쳐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걸친 100년 대계, 그 다음에 투자와 절세, 세금 호산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솔루션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NGP 플랜을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절세는요. 확실하게 NGP 플랜이 모범 답안을 여러분한테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엄청나죠. 수십억 원, 수백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투자와 절세를 노릴 수가 있는데 100년 동안의 세금 호산을 지켜준다는 거 아닙니까? 펼쳐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산이 많다면 수백억 원, 수천억 원 그 이상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족투자법인을 설립해서 자녀 명의로 설립을 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1차 상속세 부담을 대폭적으로 줄이고 손자녀 명의로 만약에 자본금이 다 손자녀 명의예요. 그렇게 된다면 1, 2차 상속세를 모조리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겠죠. 현명한 선택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재산을 지키고 절세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평생 자기 편에서 조언하고 지원 관리해주는 종합자산관리사가 필요한데 그 사람의 역량은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죠. 풍부한 경험하고 자신만의 솔루션을 겸비하고 무엇보다도 직업윤리가 투철해야 되겠죠. 그렇다면요,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산관리사를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이나 금융이나 이런 데에서 소속해 있다면은 아무래도 이해 상충 시에는요.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여러분 편을 들겠습니까? 아니면 월급을 주는 사람의 편을 들겠습니까? 그런 리스크가 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종합자산관리사로 절세 전략을 세워주고 기타 등등을 해준다면 뭔가를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험 및 금융상품을 팔다 보니까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그런 상품 가입해서 오히려 손실이 막대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독립된 그리고 무엇인가를 팔지 않는 자산관리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 이거 NGP 플랜 한 방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년 동안에 엄청난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에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9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 9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 두 번 하고요. 강남역 공간 이지에서 하고요. 신청 방법은 저한테 3만 원만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약도 알려드릴게요. 강남역 5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주식 투자하면서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안들요. 많이 제시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정말로 엄청납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확실하게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실행해 볼 필요가 있고 세미나에 참석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감사합니다.